또 꾀병이야? 119? 아, 진짜 귀찮게. 바닥에서 숨이 꺾여가던 나는 남편의 그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다. 응급실 천장 불빛이 흐려지고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남편은 놀란 척 사인을 하더니 복도에 나가 전화를 걸었다. 유리야, 나야. 지금 호텔로 갈게. 수술실 빨간 불이 깜빡이는 동안 그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따고 다이아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속삭였다. 지수명의 재산 다 내 걸로 옮기면 끝이야.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그날 밤 죽을 뻔한 내 귀에 어떤 이름이 처음으로 박혔다는 사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수의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왼팔에 저릿한 통증이 번져갔습니다. 아, 아파. 지수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진우가 신발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해, 거기서?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지수가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진우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또 꾀병이야? 요즘 맨날 아프다고 하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파. 119 좀. 아, 진짜 귀찮게 해. 알았어, 알았다고. 진우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진우는 지수 옆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지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이요? 진우가 놀란 척 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서명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나야. 오빠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전화기 너머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입원했어. 심근경색이래. 정말? 그럼 우리 계획이... 쉿, 전화로 말하지 마. 지금 호텔로 갈게. 진우가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 채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호텔 스위트룸에서 진우가 샴페인을 따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 지수가 죽으면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진우가 유리에게 샴페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내 이름으로 옮길 거야. 지수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말이야.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디어... 그래. 이제 숨어 다닐 필요 없어. 진우가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해봐. 곧 당당하게 목에 걸 수 있을 거야. 유리가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예뻐. 고마워, 오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지수 아버지가 남긴 재단도 곧 우리 거야.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오면 어쩌려고?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병원에 직접 갈 거야. 지금은 우리 시간이야. 그 순간 지수는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이에요.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지수의 의식 속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 갈 수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새벽 5시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유리 옆에서 잠들어 있다가 깼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수술이 끝났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갈게요. 진우가 전화를 끊고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살아났어. 이제 병원에 가야겠어. 유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가야 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좋은 남편 연기를 해야지. 진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회복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며칠은 더 지켜봐야겠어요. 진우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진우를 보는 지수의 눈빛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순진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말 놀랐어. 진우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지수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진우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수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진우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진우가 따뜻한 물과 함께 알약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지수가 약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돌아서자마자 약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지수는 몰래 그 약을 작은 봉투에 담아 숨겨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약치고는 색깔도 이상했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회사에 간 사이 지수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황급히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아, 서류 하나 빼먹었어. 진우가 서재로 향하려다 지수를 봤습니다. 여기서 뭐해? 청소하고 있었어.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해.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 알았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갔습니다. 진우가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지수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의 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지수야,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그럴 리가. 심근경색이 그렇게 쉽게 낫겠어? 진우 어머니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요즘 진우가 힘들어하던데. 회사 일도 바쁘고. 죄송해요. 제가 아파서. 사과할 일이 뭐 있어.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진우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봐. 재산 관리에 관한 거야. 지수가 서류를 받아보니 재산 관리권을 진우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왜? 만약에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지수가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까지 진우가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긴. 네가 죽을 뻔했잖아. 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잖아. 그때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지수랑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진우가 서류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야. 만약을 위해서 말이야. 지수가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서명을 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지수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진우와 진우 어머니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이제 안심이 되네. 진우 어머니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돌아간 뒤 진우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리야, 드디어 서명받았어. 정말?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덫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깊게 잠든 사이 몰래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다시 금고 비밀번호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차례로 눌러봤습니다. 마침내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수의 눈을 사로잡은 건 자동차 정비 기록부였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사고 하루 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점검자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지수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화장실 가려다가. 여기가 화장실이야? 진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황급히 금고에 넣으려 했지만 진우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이걸 왜 보고 있어?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힌 셈이었습니다. 설명해봐. 진우가 서류를 손에 쥔 채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진우야, 이게 뭔지 알고 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해? 진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수가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럼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우의 손이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아파. 아픈 게 어디야? 너 완전히 나았다며? 지수가 진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제발, 놓아줘. 제발, 지금 나한테 제발이라고 하는 거야? 진우가 지수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너 정말 모르는 거 맞지? 부모님 사고에 대해서?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한 거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게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모님 사고. 진우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몰랐구나. 순진하긴. 당신이 정말. 지수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왜긴 뭘 왜야? 너희 집 재산 때문이지. 진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지수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지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어차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 미친 사람. 당신 미친 사람이야. 지수가 고개를 들며 진우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과 함께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미쳤다고? 나는 아주 정상이야. 계획적으로 한 거거든.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이용한 거지. 너 없으면 재산을 가질 수 없잖아. 진우가 지수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알아버렸네. 어떻게 하지?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무슨 증거로? 진우가 서류를 지수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정비 기록일 뿐이야. 이걸로 뭘 증명할 수 있겠어? 지수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진우가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게다가 너 이미 재산 관리권 넘겼잖아. 이제 내 마음대로야. 진우가 서류를 라이터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수가 일어나서 불을 끄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서류가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무릎을 꿇고 재를 모으려 했습니다. 소용없어. 이제 증거는 없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진우가 서재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유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와? 기다리다가. 유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 상황은? 지수가 좀 이상해. 수술 후유증인 것 같아. 진우가 유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유리가 지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볼품없이 앉아 있어? 유리야, 그만. 그만? 왜? 진실을 알게 되어서 충격받은 거야? 유리가 지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구나. 남편이 부모 죽인 줄도 모르고. 닥치라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치긴 뭘 닥쳐. 이제 시작인데. 유리가 지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리야,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진우가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심해? 이 정도도 못 참아? 유리가 지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지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넌 이미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습니다. 당신도 이런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뭘 어떻게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한 일이잖아. 진우의 차가운 대답에 지수의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부은 눈과 멍든 뺨이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진우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따뜻한 미역국을 지수 앞에 놓았습니다. 몸조리 잘해야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회사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상관없어. 지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열이라도 있나? 진우가 지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가 몸을 뒤로 빼며 진우의 손을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 왜 그래? 아직 어젯밤 일 때문에 삐진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삐진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만지기 싫어. 진우가 의자를 지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수가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뭘 안다는 거야?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과 살고 있었는지.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랑 어떻게 계속 살겠어? 거짓말?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 돈을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우가 일어나서 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과거 일은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목소리 좀 낮춰. 이웃이 들어. 진우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때? 진실인데. 진실이긴 뭔 진실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지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 없다고 생각해? 정말로? 진우의 얼굴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태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지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당신만큼 계획적일 수 있어. 지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진우와 지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런 아침부터. 진우가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택배 왔네. 진우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받는 사람은 지수였습니다. 여보, 내 택배. 지수가 택배 상자를 받아봤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지수님께, 당신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시다면 이 USB를 확인해 보세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차도현. 진우가 편지를 보려 했지만 지수가 재빨리 접어서 숨겼습니다. 뭐야,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왜 숨겨? 지수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개인적인 거야. 부부 사이에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이제는 있어. 지수가 거실을 떠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진우가 뒤따라왔지만 지수가 문을 잠갔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얘기하자.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사고 당시의 CCTV 영상과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지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고 전날 밤 진우가 부모님 차에 뭔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진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USB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차도현님이시죠? 저는 윤지수입니다. 차도현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USB 보내주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방문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진우가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주소 아니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서. 남편? 강진우 말이죠? 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는 게 이상하죠. 1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죠.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어요? 지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우를 혼자 두고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를 믿어보세요. 당신 부모님도 저를 믿으셨어요. 부모님을 아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셨죠.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지수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집 앞 카페에서 만나죠. 30분 후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진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오네. 뭐 하느라 그렇게 오래. 잠깐 나갔다 올게. 지수가 진우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갑자기 왜? 친구 만나러. 무슨 친구? 지수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이름이 뭔데? 왜 꼭 알아야 해? 진우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숨기는 거 없어. 금방 올게. 지수가 문을 열려는 순간 진우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설마. 뭘 설마. 경찰서 가는 거 아니지? 지수가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쳤어? 경찰서는 왜? 그럼 다행이고. 빨리 와. 알았어. 지수가 집을 나서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구석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지수님이시죠? 네, 차도현님이시고요. 도연이 의자를 빼주며 지수를 앉게 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얘기부터 해주세요. 급하시네요. 도연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당신 부모님 사고의 진실이요. 지수가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자세한 수사 자료와 증인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사고 전날 차를 조작한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당시 수사를 맡았거든요. 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형사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진우한테 매수된 상부에 의해 좌천당했어요. 그 후로 우울증에 걸리셔서 설마 자살하셨어요. 3년 전에. 지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이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이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복수요? 강진우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이요. 지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지수를 진지하게 봤습니다.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이요?
차 사고로 죽었다고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면서 강진우에게 접근하는 거죠. 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인맥과 자금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해요. 강진우가 당신을 죽은 줄 알면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그럼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당신 재산도 되찾을 수 있고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 밤은 어때요? 다음 날 밤 10시 지수는 도연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산길에 있는 폐건물 앞이었습니다. 진우에게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도연이 차에서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폭발물이요. 가짜로 만든 거니까 안전해요. 폭발물이요? 차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지수가 가방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죠? 물론이에요. 연기와 소음만 날 뿐이에요. 도연이 지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어떻게 해요? 돼지 시체를 준비했어요. DNA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태워버릴 거예요. 아, 지수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지수에게 검은 옷과 모자를 건넸습니다. 이걸 입고 멀리서 지켜보세요. 알겠어요. 지수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연이 지수의 차에 폭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5분 후에 터질 거예요. 그 전에 충분히 멀리 가세요. 네, 알겠어요. 지수가 언덕 위로 올라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리모컨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도연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지수의 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와! 지수가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진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곧 소방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가요.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1시간 후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윤지수님과 관련해서 연락드려요. 네, 남편입니다. 사고가 났어요. 차량 폭발 사고로. 뭐라고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리도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주시겠어요? 네, 지금 갑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지수한테 무슨 일이야? 사고 났대. 차가 폭발했다고.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설마 죽은 건 아니지? 모르겠어. 빨리 가봐야겠어. 하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진우는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산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폭발했어요. 그럼 제 아내는 죄송하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탔어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어요.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살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최근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셨나요? 네. 심근경색 수술 받은 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유리가 진우 옆에서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누구세요? 경찰관이 유리를 봤습니다.
제 아내 친구예요. 어제도 만나서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진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유리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했어요.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고. 그렇군요.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진우와 유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지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장례식은 언제 할 거야? 일주일 후에. 형식적으로라도 해야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지수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습니다. 진우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으니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보셨죠? 저 사람의 본성을. 옆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악마네요.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예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한 여자가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명품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지수였습니다. 제이미 차 대표님, 오늘 미팅 준비는 다 되셨죠? 옆에 앉은 도연이 비서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 지수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습니다. 강진우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 호텔 입구로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오네요.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 지수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지수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제이미 차 대표님이시죠? 네, 강진우 대표님이시고요. 지수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우가 지수의 손을 잡는 순간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요. 앉으세요. 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지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했거든요. 지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향수가 참 좋네요. 진우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이에요. 사실 그 향수는 지수가 평소에 쓰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우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지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미팅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죠? 지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투자건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대규모 투자를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지수가 서류를 꺼내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100억 규모의 펀드 투자예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모든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셔야 해요. 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지수가 서류를 다시 가져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이렇게 높나요? 보장해드려요. 저희 펀드는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지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후에 500억이 되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수의 재산까지 합치면 담보 가능한 자산이 충분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지수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돈이 필요한가요? 내일까지요. 진우가 서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하는 도박이었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해요. 지수가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결혼하셨나요? 진우가 지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직이에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저도 최근에 아내를 잃었어요.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고였거든요. 진우가 슬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슬픔이 없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지수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진우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는 과거니까요. 진우가 지수를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죄송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지수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생각해보죠. 도연이 시계를 보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미팅 시간이에요. 아, 맞네요.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일어나서 진우와 악수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수와 도연이 호텔을 나선 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진우가 완전히 속았네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지수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성형수술로 바뀐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준비는 다 됐죠? 물론이에요. 진우가 돈을 가져오는 순간 그의 파멸이 시작돼요. 지수의 입경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같은 호텔에서 진우가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이미 대표님, 약속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네요. 지수가 진우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100억이니까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는데. 진우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500억이 될 텐데 뭘. 진우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믿어요. 대신 서명할 서류가 하나 더 있어요. 지수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최종 투자 확인서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진우가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전문 용어라서 그래요.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진우가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됐나요? 네, 완벽해요. 그때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세요.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회계팀이에요. 몇 분 후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진우 대표님이시죠? 국세청입니다. 네, 국세청이요? 탈세 혐의로 긴급 수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계신 곳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가 당황해서 지수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무슨 일일까요? 지수가 태연하게 와인을 마셨습니다. 설마 당신이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화는 뭐였어요?
그때 호텔 로비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진우 씨죠?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탈세와 횡령, 그리고 살인 혐의예요. 진우가 깜짝 놀라며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성형수술로 바뀐 얼굴이지만 눈빛은 분명히 지수였습니다. 지수야? 안녕 여보. 오랜만이네. 지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죽었잖아. 죽은 척 했을 뿐이야. 당신을 잡기 위해서. 이게 무슨... 진우가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신이 내 부모님을 죽였다는 증거가 다 있어. 증거? 무슨 증거? 지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진우가 부모님 차를 조작한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서였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그리고 나한테 독을 먹인 것도 다 녹음했어. 지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진우와 유리가 나눈 범죄 계획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는 다 끝났어. 법정에서 만나자. 수사관들이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진우, 살인 예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수야, 지수야. 진우가 끌려가며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도연이 지수 옆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평범한 삶을 사실 수 있겠네요. 지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드디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복수를 마쳤다고.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 후 6개월, 진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리도 공범으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원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와 도연의 결혼식이 부모님 가묘 앞에서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빠, 엄마, 드디어 진실을 밝혔어요. 지수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무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가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행복할 차례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을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법정 위에 올라왔을 때 진우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결국 수갑은 그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되찾은 이름과 재산보다 잃어버린 시간과 가족의 빈자리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고개를 들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끝내 돌아와 악을 멈춰 세웠다고. 그리고 도연과 함께 가묘 앞에 꽃을 내려놓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삶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앞으로 걸어갈 용기가 생긴 거겠죠. 여기서 지수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누군가의 용기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